네, 원내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많이 못하셨습니다. 적지만 우리 여러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강의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모처럼 설 명절을 보내는 귀한 시간인데 이 추운 계절 가족들과 함께 훈훈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3년여 만에 코로나19로 가족들이 그동안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완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과 정부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 또 교통, 의료, 물가 등 세심하게 많이 챙겼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놀라셨고 또 대피 중입니다. 지금 현재 화재가 진압 중에 있습니다. 스위스에 계신 대통령님께서도 구룡마을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화재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재민들에게 안전한 설맞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춥고 어려운 기간에 화재를 당한 우리 주민들에게 더더욱 따뜻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수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정보 사령탑이자 대공 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 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도입 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 8월 15일에 자주 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입니다. 국가의 안보가 무너진 것입니다. 국정원의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습니까? 또한 대공수사를 하는 요원들이 민간 사찰을 했다고 덮어씌워 구속하거나 옷을 벗긴 용서할 수 없는 만행이 저질러졌고 이는 인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이고 국가 반역 행위입니다.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간첩들에 대한 정보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고받고 방해했으며 보류시켰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간첩단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대공수사권 박탈이고 국정원 무력화였습니까? 적들과 내통한 간첩들을 수사하는 것이 공안 탄압입니까? 안보엔 한치의 빈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에게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 반역죄인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본인의 부정비리 의혹을 덮고 넘어가려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본인이 설계하고
결재했던 사안들이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표는 정적이 아니고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정적 제거라는 말이 맞습니까? 정적 제거라면 왜 민주당 내부에서도 옳은 소리를 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건들은 민주당 내부자에 의해 고발되고 문제가 제기된 사건들입니다. 떳떳하게 해명하고 수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와 관련하여 북한에게 수백만 달러를 주고 내통한 것은 뭐라 할 것입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다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대장동, 백현동을 비롯하여 본인이 설계하고 결정했던 내용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명을 하면 됩니다. 해명은 하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말로 빠져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생각처럼 어리석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성 노조에 의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3년간 2070건 1686억 원을 뜯어간 사상 유례가 없는 범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월 5, 600만 원씩 원례비, 전임 노조비, 발전기금 요구, 취업 강요 등 상상할 수 없는 노조 갑질이 건설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에 레미콘 운송 거부, 현장 작업 거부 등 수없이 많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분양가를 상승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긴 것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세워 이러한 범법 행위를 일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상식적인 현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한이 조종하는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침투하여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간부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번 민노총 사건도 제주, 경남, 창원, 진주 간첩단과 수법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은 진보정당의 간부 등이 북한 대남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지하 조직을 설립해 간첩 활동을 벌인 사건입니다. 이제 노동계 간부까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동향을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하는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른바 종북 세력들이 요즘 간첩이 어디 있어? 라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이에 북한은 그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껏 대남 파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1년 일명 충북 간첩단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충북 간첩단에 내려온 북한 지령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라. 김정은의 서울 방문 추진 분위기를 만들어라. 지난 총선에서는 보수 후보를 낙선시키라는 등의 지령이 있었습니다. 2021년 적발된 충북 간첩단 조직원들은 2017년 대선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도 활동을 한 바가 있고 송영길 당시 국회 외통위원장과 만나 대북 지원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내내 위장 평화쇼에 집착하는 동안 이들 간첩 세력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압력해온 것입니다. 최근 종북 세력들이 백주 대낮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외치고 일부 시민단체가 김정은 찬양 교육을 하는 것도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촛불연대가 발간한 책에는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을 미화하고 있으며 이 책에는 촛불연대가 김일성 관련 계보를 잇는 단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정작 우리 국내에서는 국가의 건강을 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총 핵심부에 북한 지하 조직이 침투한 것이 추정을 넘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노조의 전 현직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구성하고 반국가 이적 활동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간 민노총이 노동운동의 탈을 쓰고 주장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집회 때마다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사드배치 철회,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구호였습니다. 심지어 작년 6월 집회는 이름도 반미 자주 노동자 대회였습니다. 작년 8월 개최한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연대사를 그대로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1년에 드러나는 상황만 보더라도 순수한 노조 활동과 무관한 민노총의 정치 투쟁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간첩 활동입니다. 민노총은 과거 공안 통치로의 회귀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공안 탄압을 외칠 것이 아니라 간부들의 간첩 혐의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이들이 5년 전에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것을 보면 지난 5년간 이들의 포섭되었거나 포섭 과정에 있는 조합원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국정원이 수뇌부가 간첩 수사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세계에 간첩을 봐주고 버려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대 국가가 어떤 대화를 해도 뒤에서 정보기관은 치열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전 국정원 방첩국장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 정권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해제시켰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벌여 지하 조직의 뿌리까지 뽑아야 합니다. 이번에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정부와 공안당국은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